안녕하세요. 장사 배우는 남자 장배남 TV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동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동업, 함께 업을 같이 하는 거죠. 같은 업을 함께 한다라는 건데, 초보 창업자들 분께서는 혼자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두 분이 혹은 세 분이 동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혼자 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사실 좀 외롭잖아요. 그 의지할 파트너도 필요한 법이고, 으쌰으쌰 하는 그 시너지도 뭐 혼자보다는 또 둘일 때가 낫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 동업이란 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동업, 그것은 좋은 것일까 아니면 나쁜 것일까? 동업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양날의 검이냐? 함께 한 목표를 바라보고 검을 휘두를 때는 그 힘이 2배 플러스 알파의 힘을 내지만, 그 양날의 검이 방향이 다를 때는 아예 전진도 못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사업이 아니라도 뭐 학창시절이나 아니면 친구 교우 관계일 때 3명 혹은 4명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거나 과제를 함께 한다거나, 예를 들면 함께 게임을 한다던가 함께 스포츠를 한다거나 했을 때, 물론 좋은 시너지가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필요한 거고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반면에 혹시 다투거나 안 좋은 결과가 되거나 마음고생했던 적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혼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동업은 여러분의 돈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돈은 또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어쩌면 소명과 사명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만큼 단단한 양보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죠. 또한 인간이란 이성과 논리의 동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성과 감정의 동물이다, 그것이 우선이다 라는 거고요. 하나를 봤을 때 A로 판단하느냐 B로 판단하느냐, 이거는 그 감정과 아주 맞닿아 있어서 하나의 결과를 보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심리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안 좋은 예로는요, 어떤 결과물이 좋으면 각자 자기 공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됐다, 더 많이 고민을 했다, 나의 공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상대방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상대방의 이면에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했는지는 각자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만 알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고생과 본인의 고민의 시간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가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이 해결해 주거나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또 힘을 얻거나 하는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죠. 그게 올바른 동업의 모습이 될 건데, 이게 그냥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동업도 스킬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장착된 사람들과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일이 안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잘 돼도 문제가 돼요. 공사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리고 유독 공동체 의식이 좀 강한 이런 유교를 토대로 한 이런 아시아 국가의 문화를 뿌리를 둔 그런 나라는 뭐 우리나라죠. 더더욱 동업이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개인주의적이거나 좀 논리적이거나, 더치페이 문화가 아무렇지 않은 나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개념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또 정확하게 내가 할 거, 네가 할 거, 그리고 서스럼 없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장착된 그런 나라는 동업이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죠.
계약서를 쓰는 것만 생각해 볼까요? 계약서 쓰는 자체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믿지도 안 믿지도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는 이런 것을 따르자라고 명문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믿지 못해서 이런 걸 쓴다, 이런 거는 거북하다, 나를 못 믿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죠. 사람의 심리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했을 때 기준은 자기 스스로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논리대로 해석해버리면 기준이 한 4개, 5개까지도 생겨버리는 그런 아리송한 상황. 어쩔 수 없이 법적 분쟁으로 가서 관례와 일반적인 판례에 의해서 결론이 나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또 소송을 한다는 건 2년, 3년은 그리고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그리 가성비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무엇이냐?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계약서고 구두 약속인 거죠. 계약서가 없으면 함께 이제 녹음을 해도 되고요. 결코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다. 저는 그래요. 항상 이제 계약서를 쓰고 시작을 하는데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이걸 쓰고 나서 저도 머릿속에서 던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동업을 할 때 계약서가 없다라면 자금 관리나 돈 관리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지 않으면 계속 뭔가 이상할 때마다 그쪽으로 생각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지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면 변상에 대해서 복구하고 위자료로 3천만 원 혹은 1억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저는 아예 못 믿는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득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민형사상 접촉되는 행위를 했어. 그러면 되려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마음을 후련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느슨한 조약이 그 사람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거 얘가 이해해 주겠지. 그런 마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투명해지는 거죠. 사람이 힘들면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본인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고 한데 중요한 건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고생한다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거. 이런 것을 사전에 막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동업관계란 무엇이냐? 사전에 서로의 역할과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인지를 하고 다짐을 했더라면 그때부터는 정말 목적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죠. 이 사람보다 내가 뭘 더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허튼 생각일 확률이 커요. 그냥 자기 본인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업을 위해서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모든 역량이 목표 달성을 하는 것에만 일치하면 된다면 그 동업자는 잘 될 확률이 크죠.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과 그런 파트너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소송에서 꼭 져야만, 소송에서 지고도 법이 잘못됐다, 자기는 피해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정말 모르는 거야. 되게 많아요. 그래 놓고 이제 법이 잘못됐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법에 의한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본인의 살을 깎아먹고. 안타깝죠. 서로가 하나의 역량을 위해 뛰어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건 참 좋지만 그런 조항의 구속력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하고는 하지 마라. 나중에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그럴 돈이 있을까? 네, 다 못 받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론 피해를 준 상대방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진 않죠. 본인도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 장치도 좋고 동업을 하는 절차도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70km 구간입니다. 사람이다. 얼마나 개념이 있는지, 본인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지, 공사가 분명한지, 그런 사람들끼리 동업을 해야 돼요. 너무 좀 안 좋은 얘기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안 좋은 얘기 위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안 좋은 것만 피해 가도 그 동업은 50% 이상은 아주 시너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유럽, 미국 같은 곳은 동업적인 마인드가 확실하죠. 보면은 성공한 회사들 볼까요? 존앤존스, 휴렛 패커드, 그리고 스티븐 잡스와 워지니아. 유명한 회사들 보면 사람의 이름을 보통 많이 넣어요. 미국은 제품이나 무슨 건물 이름도 사람 이름 많이 넣고요. 회사 이름을 누구와 누구 이렇게 많이 넣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보면 누구와 누구 이런 이름의 회사가 굉장히 많죠. 동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위치까지 가지 않았을까. 시속 70km. 물론 끝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더 빨리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었겠죠. 제가 또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라 좀 부족할 수도 있었겠지만, 혹여나 동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답변을 드려볼게요. 계약서 작성 요령이라던가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라던가 공증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저의 소수정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글이나 메일 주시고요. 어쨌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동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잘 준비하시고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성공하는 그런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장배남의 드라이브 토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